네, 안녕하세요. 타산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금일 이제 오후에 이제 어떤 고객분께서 오셨는데요. 그분과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오후 늦게 오셨던 그분께서는 진지한 투자 고객분이셨어요. 네, 진지한 투자 고객분.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분은 네, 바로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면 바로 투자를 실제 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자금을 이미 확보를 해 놓고 그리고 예, 땅을 이제 알아보러 이제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진지하지 않는 고객들도 있단 말이야. 예, 얼마든지. 예, 공부 목적으로 계속 그냥 안성에 한번 와봤어요. 땅 좀 보러 와봤어요. 예, 땅 투자가 처음이라서 네, 우선 지금은 잘 모르니까 우선 예, 공부 차원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뭐 진지한 분이든 진지하지 않은 공부 목적 분이든 간에 다 저는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도 중개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네, 저희 가족들을 먹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투자 고객분께 좀 더 저 역시도 진지해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분과 오늘 상담했던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분의 투자 가용 금액은 이제 엄청나셨어요. 한 20억에서 한 30억짜리까지도 얼마든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현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이용하실 계획도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투자 기간은 소장님 저는 최대한 빠른 게 좋습니다. 뭐 2년 법인으로 하실 거거든요. 뭐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최대한 빠르게 수익을 내서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지금 포커스를 두고 지금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 경험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성에 토지를 알아보는 이유, 즉 그거보다도 안성에 지금 이분이 관심을 갖는 게 안성맞춤 IC 주변 쪽 있잖아요. 그 동신산단 주변 쪽. 그쪽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러신지 여쭤봤더니 네, 동신산단 이야기 들었고 뭐 그쪽에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맞춤 이야기 들었고 그다음에 안성 역세권 뭐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안성맞춤 IC 주변 쪽에 이미 관심을 갖고 좀 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30억을 가지고 이쪽 주변에 땅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은 딱 하나. 이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 돈을 빌려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2, 30억 가지고 오시는 분, 10억 가지고 오시는 분, 3억 가지고 오시는 분, 5억 가지고 오시는 분, 이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 주변권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동신산단 기준으로 한 2km가 지금 완전 안성에서는 초핵심 신도심권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안성에서 이 2km 안쪽에는 가장 비싼 아파트값, 가장 비싼 상가 월세 임대료, 가장 비싼 땅값, 가장 비싼 원룸 월세, 방값 모든 게 가장 비싼 동네로 안성 시장님이 이쪽으로 신도심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2km 안에 있는 곳은 안성에서도 이제는 독보적인 초핵심 우리는 투자 입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쪽에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3억이든 2억이든 1억이든 5억이든 투자를 하시는 건 맞는데 내가 검토할 수 있는 땅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3억 가지고 5억 가지고 보는데 뭐 이런 302번 도로가 2차선 도로 그리고 종합운동장 4차선 도로 38도로 325번 도로 터미널 앞에 도로 여기에 딱 접해져 있는 땅을 잡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10억 가지고도 불가능합니다. 그쵸? 아무리 못해도 한 20억에서 한 30억 그 정도는 있어야지만 325번 도로 뭐 38도로 종합운동장 도로 이런 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자금에 따라서 아무리 여기가 초핵심 입지라고 하더라도 자금에 따라서 이쪽에서 내가 지금 검토할 수 있는 땅의 캐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오셨던 분은 한 2, 30억 엄청난 자금, 진짜 큰 자금이죠. 이 정도를 투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분이 지금 검토하시는 땅들은
한 10억 미만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즉 제 이야기는 뭐냐, 10억 미만이면요 여러분들 그냥 메인 도로가가 아니라 안쪽에 있는 땅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뭔가 안쪽에, 메인 도로가가 아니고요,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어딘가 마을길에 붙어 있는 땅을, 마을 자동차 한 대 지나가는 그런 데 있는 땅들을 볼 수밖에 없는 자금이에요. 10억이라는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이지만 이 2km 완전 초핵심 입지 반경에서 본다면 이미 그만큼 개발 호재가 너무나 대단한 것들이 여기는 포진이 돼 있어서 지주분들 그리고 실제 거래된 가격도 그렇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초반에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투자 기간을 2, 3년, 뭐 6개월 아니면 뭐 1년 뒤에도 최대한 빠르게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본인의 목적성이랑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하는 땅의 도로 조건, 그리고 땅의 생명 5가지, 용도지역, 입지, 개발호재, 규제 지목,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지만 2, 3년 안에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즉 6개월 후가 됐건 1년 후가 됐건 2년 후가 됐건 새로운 누군가가, 새로운 매수자가 이 땅 괜찮네? 그러면서 다시 내 땅을 되사줄 수 있는, 지금 당장에 어필할 수 있는 땅의 구성 요소가 매우 뛰어나야지만 6개월, 1년, 2, 3년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요. 마을길보다는 2차선, 4차선, 땅 모양 직사각형으로 예뻐야 되는 것이고 공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2, 30억이면요 이 주변 2km 내에서도 거의 최상급에 있는 최상급 매물을 보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마을길에 붙어있는 10억 미만의 투자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2차선 4차선 변에 땅을 못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땅을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2, 3년, 6개월, 1년 안에 되팔 거를 목적으로 삼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 생각과 나중에 새로운 매수자들이 사줄 수 있는 그런 매력 어필이 되지 않는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땅들이에요. 물론 제 이야기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을 안쪽, 자동차 한 대 지나가는 길에 붙어 있는 땅을 내가 30억 주고 샀는데 한 6개월 후, 1년 후, 2, 3년 후에 어떤 눈먼 투자자 한 명이 나타나서 그 땅을 사줄 수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눈먼 투자자 한 명을 찾는 게임을 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다수의 투자자, 실수요자가 내 땅을 좋아라 하고 매력 어필을 해야지만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경쟁이 붙으니까, 그리고 더 황금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런 투자를 하는 거지. 어쩌다 한 명 눈먼 투자자, 네, 그런 사람들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되팔았다 그래서 그게 내가 성공적인 쉽게 황금성을 가진 투자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이분은 6개월, 1년, 2, 3년 후에 되팔아야 되는 땅을 원하셨고, 그러면서 안성맞춤 IC 주변에 땅을 투자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성 역세권이 진행이 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네, 굉장히 추상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상적으로. 네, 즉 이분은 가정법 논리에 의존을 하셨어요. 즉 2, 3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시고 이런 식의 논리죠. 만약에 안성 역세권이 누구나 다 지금 이쪽에 들어올 것 같다고 지금 이렇게 동신산단 지금 옆쪽으로 안성역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동탄에서 여기 보시면은 동탄에서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청주공항 가는 거, 평택에서 와서 부발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더블 역세권으로 만들어지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여기가 안성 역세권으로 개발될 것 같아요. 여기 동신산단 바로 옆쪽으로. 그러면서 가정법 논리에 의존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안성 역세권이 개발되면 내가 사놓은 땅 가격이 오르고 누군가 사줄 것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 같아요. 언뜻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 같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사준다라는 것은 10년 후도 누가 사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50년 후도 누가 사줄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추상적인 거죠. 그러면은 이분은 6개월, 짧게는, 그리고 최소한 2년, 3년을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2, 3년 후에
누군가가 내 땅을 사주려면 그냥 누가 봐도 여러분들 땅을 사줄 사람들의 90%는 초보 투자자들이에요. 그리고 10%는 실수요자들. 그쵸? 실수요자들. 뭐 공장 창고, 뭐 식당, 뭐 카페, 네, 원룸 이런 거 할 사람들. 이분들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안성 역세권이라는 호재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다시 되사도 투자를 해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안성 역세권이 진행이 되면 가격이 오르겠지. 이건 추상적이에요, 너무나.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지금 자동차 한 대 지나가는 마을길이지만 곧 2차선으로 확장되면, 실제 2차선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2차선이 확장이 되면 내가 사놓은 땅 가격이 오르고 누군가 사줄 것이야. 이것도 또 너무나 추상적이죠.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2차선이 언제? 마을길이라도요, 여러분들. 이런데 뭐 있는 마을길이라도 그냥 뚝딱뚝딱 6개월, 1년 만에 마을길이 그냥 확장이 되고 확포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안성시에서 어떤 공사기간 발표를 한 것보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이분은 여기서부터가 또 2, 3년이라는 이 황금 2, 3년이라는 투자 기간하고 완전히 미스매치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6개월, 1년, 2년을 바라봤는데 마을길 그 조그마한 거 공사 하나 하는데 막 4년이 걸리고 5년이 걸려버렸어. 그러면 이분은 2, 30억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놨는데 더군다나 대출까지 받아놨는데 네, 완전히 보유 전략과 매도 전략이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네, 안성 역세권이 개발되면 네, 신도심권으로 엄청나게 개발을 할 것이다. 시장이 140만 평인가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거의 맞을 것 같은데 한 방에 140만 평 개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 15만 평에서 한 20만 평 정도가 먼저 1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확장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차적으로 여기 안성 역세권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원주 역세권 개발된 것처럼 원주역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15만 평 지금 먼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5만 평 그리고 밑에 뉴스테이까지 해가지고 한 25만 평 먼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여주역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얀 곳에 15만 평 위아래 먼저 개발을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번에 확장된 게 이렇게 추가로 15만 평 해서 30만 평이 추가로 확장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하얀 부분 지금 15만 평을 먼저 하고 있죠. 그럼 원주도 그렇고요. 원주 역세권 개발, 여주 역세권들 개발도 그렇고요. 그 겨우 15만 평, 20만 평을 개발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우리 원주 역세권 개발하자. 우리 여주 역세권 개발하자라고 말 최초 나오고 나서부터 실제 포크레인 들어가서 공사하기까지 최소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안성이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돈을 쌓아놓고 있나요? 네, LH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성만 뭐 특별하게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엄청나게 개발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평, 20만 평 여기 실제 포크레인 들어가서 착공 들어가는 것만 해도 빨라봐야 한 10년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차적으로 확장을 뭐 이쪽으로 하든 뭐 아래쪽으로 하든 여기까지 가려 그러면 네, 한 20년 후, 네, 15년 후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분은 이거를 생각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한 15년 후, 20년 후가 되면 그때가 되면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140만 평까지도 개발 계획이 실제 공사 말고요. 발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 30억이라는 엄청난 투자 자금을 가지시고 이분께서는 최상급에 있는 땅들을 보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3억 가지신 분, 어쩔 수 없이 5억, 10억 미만에 있으신 분들이 보시는 땅을 바라보신다는 얘기죠. 그것도 가정법 논리에 의존하면서 추상적인 논리에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2, 30억이라는 자금은요 여러분들 진짜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자금이잖아요. 그럼 이런 325번 도로 터미널 앞에 38도로 종합운동장 302번 도로가 거기에 딱 붙어있는
기가 막힌 어떠한 땅들, 그런 땅들을 먼저 내가 1차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분이 생각하셨던 투자 기간 6개월 뒤에 조금만 먹고 팔든 2년 뒤, 3년 뒤에 더 많이 먹고 팔든 장기적으로 크게 5년 뒤에 팔아서 수익을 더 크게 남기든 설사 안성역이 여기 안 돼, 동신산단도 안 돼, 모든 게 취소되고 나가리가 돼도 이런 메인 도로가에 공법적으로 기가 막힌 땅 모양이 기가 막힌 땅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땅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정법 논리에 의존하는 땅을 갖고 계시면 아까처럼 마을길이 지금 좁지만 이 도로가 이렇게 넓혀지면 내 땅이 돈이 돼. 그럼 이 도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성 역세권이 되면 안 되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딜레이가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10억 대출을 받아서 이자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내 투자 기간은 1년 뒤에 절반 팔아서 원금 회수하는 건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투자 자금 대비 투자 기간, 투자 수익률, 그거 대비 볼 수 있는 땅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한 5억 10억 가지신 분들이 전 무조건 325번 4차선 도로가요, 종합운동장 4차선 도로가요, 302번 도로 2차선 도로가에 있는 기가 막힌 땅을 5억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이러면 답이 없겠죠.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 본인의 이제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엉뚱한 땅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땅도 제 땅이었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 땅 주인분이 저한테도 왔었던 땅. 근데 이분한테 전혀 소개할 생각이 없었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자금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매수하면 되겠지라고 매수 전략만 있으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유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할지 전혀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고 생각 자체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땅은 분할해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30억짜리 땅을 사면 이게 2배가 돼도 60억이에요. 이분은 그냥 내가 30억짜리 땅 사면 안성 역세권 되고 뭐 되면 60억은 되겠지. 그럼 60억 가진 사람한테 되팔면 되잖아.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60억 가지신 분한테 파는 게 아니라 6억짜리를 10개 만들어서 6억짜리로 되파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쉽게 잘 팔리겠죠. 이거는 이분이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땅은 무조건 분할 매도 전략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땅 모양이 이상하거나 도로 조건이 이상하면 분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20, 30억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메인 도로가에서 진짜 기가 막힌, 그러면서 단기, 중기, 장기 투자가 될 수 있고 개발호재에 의존하지 않는 땅을 얼마든지 잡으실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사실 고민이시죠. 그런데 조금 잘못 접근을 하시는 거. 잘못이란 얘기는 제가 이분의 투자 기간 대비 엉뚱한 땅을 보신다라는 게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분들은 2, 30억이 있으셔도요, 이런 메인 도로가 땅 말고 오히려 마을 안쪽이나 오히려 길이 없는 땅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땅을 일부러 잡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진짜 땅에 대해서 선수분들이세요. 선수분들. 이미 경험치가 디벨로퍼 쪽으로 너무나 풍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할 말이 없죠. 근데 이분은 생전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땅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초보분들이 많으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엄청난 지금 자금을 가지고 계신 거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 개발호재에 휘둘리지 않는,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그러면서 사업용 토지로 개발행위에 들어갔을 때 임차 수요까지 풍부한, 그러면서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이 서로 살려고 덤빌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개의 물건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물건은 325번 도로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땅인데 325번 도로 4차선, 여러분들 325번 도로 아시죠? 용인 SK 하이닉스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금매도 아니고요, 초금매도 아니고 초급급급급 한 4개 정도 붙일 수 있는 초급급급 매물. 땅 주인분이 작년에 딱 1년 전, 1년 조금 더 됐는데 25억 주고 사셔서 개발행위 비용까지 들어간 게 한 27억 원가가 들어간 땅을 지금 23억에 그냥 던지시는 땅이 하나가 있어요.
4차선 도로가에 접해져 있는 개발 행위까지 지금 허가를 다 받아놓은 완벽한 땅이죠. 네. 평당 185만 원. 여러분들 325번 4차선 여기 고3 IC 용인 SK 하이닉스로 올라가는 이 도로변 쪽에서 여러분들 지금 개발행위 받아놓은 땅, 농지 말고요. 네, 설사 지금 농지라도 시세가 평당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냥 농지, 논밭이요. 자연녹지 계획관리 기준으로. 그런데 제가 지금 185만 원에 잡아드리는 물건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내해 드렸더니 정말 제가 조금 오바해서 이분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2023년도 8월 시점에 이런 물건이? 라고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감동이거든요. 제가 봐도 모든 투자의 기본 싸게 살아요. 싸게 살아. 내가 싸게 산다는 얘기는 투자 기간이라는 건 없어요. 투자 기간은 투자 기간이라는 것은 개발 호재가 진행됨에 따라, 즉 안성맞춤 IC가 언제 개통이 돼? 그럼 거기 개통될 때가 매도 시점. 동신산단이 안성시에서 언제 확정돼서 곳이 떨어져? 그때가 또 매도 시점. 언제 여기가 착공 들어가? 매도 시점. 그렇죠? 노선이 언제 확정돼? 사타가 언제 통과돼? 예타가 언제 통과돼? 이렇게 각각은 개발 호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매도 시점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투자 기간이. 그런데 싸게 사는 건요, 다른 게임입니다. 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를, 시세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내가 지금 사면요, 사자마자 이거는 내가 시세 100만 원에만 내놓아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수익이에요. 이런 건 투자 기간이라는 게 없는 거죠. 1번 제가 안내해드리는 땅이 바로 그런 거예요. 300에서 400만 원짜리를 지금 185만 원에 제가 잡아드리니까요. 이거에 감동 받으셨고, 또 하나의 땅은 또 기가 막힌 땅이죠. 네. 완전 이 주변 어딘가 2차선 도로가에 진짜 기가 막힌 땅. 네, 300만 원에 매도인이 지금 말한 것을 제가 250만 원에 지금 픽스가 돼 있어요. 원래는 저번 주에 제 고객분이 계약이 주셨는데, 네, 자금이 안 돼서 지금 자금 맞추려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땅도 엄청난 희소성. 네, 이것도 진짜 이 땅을 보시더니 엄청 감동을 받긴 하셨죠.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긴 하는데, 네, 이런 땅들 자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1번은 23억짜리, 2번은 17억 한 8,500만 원짜리.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2, 30억이 있으시면 이렇게 최고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땅은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해야 하는 땅이 최고인 겁니다. 뭐 도로가 넓혀지고 뭐 역세권이 개발되고 그러면 나중에 돈이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작은 분들, 어쩔 수 없는 분들이 그런 땅을 잡으셔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금에 맞게,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 그 경험을 대신 경험해 준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내 투자 기간 대비 보유 전략과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땅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외에도 안성에 많은 훌륭하신 부동산분들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가시면 됩니다. 저한테 꼭 오시란 말씀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 많으세요. 경험치가 풍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